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원 제7차 방제 약재 특성 및 살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제7차 방제 살균제는 후론사이드하고 프로파티입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반이 심한 과원에는 보르도액을 살포하시면 됩니다. 사과연구소 제7차 방제 살충제는 팬텀, 오신, 비카드, 똑소리 4가지입니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살포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7차 살균제는 에이풀, 살충제는 자칼입니다. 7차 주방제 대상 병해충은 균은 탄저병하고 갈색무늬병이고 충은 복숭아 순나방, 심식나방, 매미충 그리고 노린재입니다. 농약 살포 시기는 교수님 살균제하고 사과연구소 살충제는 6월 하순입니다. 그리고 동호회 약재 살포 시기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입니다. 7차 방제 약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살균제는 후론사이드하고 프로파티예요. 두 가지는 다 작용기작이 다 오고 성분이 플루아지남이에요. 두 약재 전부 똑같습니다. 적용 병에는 갈반, 탄저, 곁무늬 썩은 병, 그리고 백문우병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재들은 보호살균제는 아닌데 보호 위주의 약재예요. 그래서 병 발생 전에 예방적으로 살포해야 됩니다. 두 약재 다 살포 시 지속성이 있고 내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설명에 따르면 후론사이드는 탄저병에는 효과가 좋은데 갈반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론사이드하고 프로파티 살포 시 침투성 전착제하고 같이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착제를 모르면 전착제를 안 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영양제와 혼용해도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후론사이드 살포 직후에 사과원에 가서 작업을 하면 가려움 증상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후론사이드를 살포하고 그 다음날 사과원에 가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몸이 가렵더라고요. 그런데 후론사이드는 살포 후에 7일에서 10일까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 갈색 무늬병이 심했던 가원은 후론사이드나 프로파티 대신에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약이 한국30의 IC412 보르도액입니다. 보르도액은 66식도 있고 412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6식은 뭐냐면 물 1리터에 구리 6cc, 석회 6cc를 혼합한 겁니다. 그리고 412식은 물 1리터에 구리 4cc, 석회 12cc를 혼합한 약재입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구리, 황산구리예요. 구리 성분이 많을수록 약효는 더 좋지요. 그런데 구리 성분이 높을수록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과원에는 66식이 아닌 412식을 쓰는 겁니다. 구리 성분이 높을수록 약효는 더 좋고 석회 성분이 높을수록 안전한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412식은 66식에 비해서 구리 성분은 줄이고 석회 성분은 높여서 보다 안전한 약재입니다. 보르도액 주성분은 황산구리하고 석회입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은 갈반에 아주 효과가 좋죠. 갈반에는 보르도액보다 더 좋은 약재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병하고 곁무늬 썩은 병 등 여러 가지 병에 효과가 있는 약재입니다. 그런데 보르도액은 약재 중에서 제일 살포하기 까다롭고 위험한 약재입니다. 보르도액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살포하면 약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보르도액은 살포할 때 부지런을 떨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침 일찍 이슬이 있을 때 살포하면은 약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살포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르도액은 이슬이 마른 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일기예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됩니다. 보르도액은 비가 온 직후에 살포하면 약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을 살포하고 2, 3일 내에 비가 내리면 약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 중복해서 살포하면 안 되고 한낮의 기온이 30도 이상 고온일 때 살포해도 약해를 입습니다. 보르도액은 복숭아나 자두 같은 핵과류에는 생육기에 살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 품종 중에서도 과피가 약한
스가루, 감홍, 아리수 같은 품종에 살포하면은 약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가급적 단용으로 살포하는 게 좋아요. 살균제는 거의 혼용할 약제가 없습니다. 살충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충제를 혼용하고 싶으면은 반드시 혼용 가부를 확인하고 살포해야 됩니다. 이번 회차에 살포하는 살충제 중에 팬텀은 보르도액하고 혼용해서 살포할 수 있습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지난번 농약을 살포하고 일주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르도액을 살포했으면 다음 농약도 일주일 이후에 살포해야 돼요. 그 전에 살포하면 약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 유황제 농약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트라콜하고 다이센엠입니다. 이런 유기 유황제 농약하고는 살포 간격을 10일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 약제는 케어스하고 아비온인데 고착제입니다.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는 고착성 전착제, 이런 고착제하고 혼용해서 살포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저는 6월 달에 보르도액을 살포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놨는데 이런 고착제하고 혼용해서 살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르도액을 살포할 때 아연을 혼합해서 살포하셔도 좋습니다. 7차 방제 살충제 중 팬텀하고 오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작용기작이 신경기능을 저해해서 살충작용을 하는 4A입니다. 주 성분은 디노테퓨란이고 적용해충은 노린재, 매미충, 진딧물, 심식나방, 그리고 미국 선녀벌레에 효과가 있습니다. 팬텀하고 오신은 방제가 어려운 난방제 해충에 효과가 좋습니다. 침투 이행성이 있는 약제고 속효성과 잔효성이 우수하고 내우성도 있는 약제들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살충제는 비카드하고 똑솔입니다. 작용기작은 팬텀 오신과 같은 4A입니다. 적용해충은 노린재, 진딧물, 굴라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카드는 노린재, 진딧물, 굴라방에 등록되어 있는데 똑솔이는 진딧물에만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약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같습니다. 이 두 약제는 돌발 해충에 효과가 있는데 특히 요새 많이 발생하는 미국 선녀벌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접촉, 독 및 소화 중독에 의해서 살충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포해서 해충이 맞으면 죽고, 그리고 입으로 섭취를 해가지고 소화를 하면은 독이 몸에 퍼져서 살충 효과가 나타나는 약제들입니다. 침투 이행성이 있고 속효성과 잔효성이 있는 약제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들은 석회 보르도액 같은 알칼리성 약제와는 혼합해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동호회 7차 살균제는 에이플입니다. 작용기작은 다삼이고 적용병에는 갈반, 탄저, 견무니 썩은병, 전무니 낙엽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탄저병에 특히 효과가 좋은 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제는 병원균의 포자 발화 및 균사 생장을 억제하여 살균작용을 합니다.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약효 지속성이 우수하고 특히 내우성이 뛰어난 약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과 품종의 안전한 약제입니다. 동호회 7차 방제 약제는 자칼입니다. 작용기작은 15+3A이고 순나방, 심식나방, 노린재에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속효성과 잔효성이 있는 나방 전문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약제에 포함된 에토펜 브록스라는 성분이 노린재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방하고 노린재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제입니다. 이 약제는 유현탁제이기 때문에 침전이 잘 돼요. 그래서 살포하실 때는 잘 흔들어서 살포해야 되고 물을 여러 번 부어서 잘 헹구어서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사과원 제7차 방제 약제 특성 및 살포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